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과제로 부상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울산의 지속가능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회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적 이행 그 1년으로 정하고 부제는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로 설정됐습니다. 대회 기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소통, 체험,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남학생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여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대학 측은 재발 방지책도 없이 주의하라는 공고문으로 사건을 일단락해 여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여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열린 문틈으로 침입 후 기숙사 안을 돌아다니며 비밀번호를 눌러 방문 열기를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도 옆에서 기다리다가 여자 학우분이 들어가시니까 그 틈으로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방 비번도 눌렀는데 룸메는 알았는데 전 몰랐거든요. 이 사건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대학 측은 해당 남학생의 기숙사 강제 퇴사 처분을 내린 뒤 퇴사 알림과 주의하라는 공고문을 게재했을 뿐입니다. 강제 퇴감 당했다고 공고 붙여져 있긴 하는데 불안해요. 이에 노웅래 의원은 여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 불안해서 어떻게 다행히 특별한 딴 일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죠. 네, 그죠? 네. K랜 신다혜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찬호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에서 집안 치마, 소위 싱크홀이 연간 74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의 48.75%에 육박해 집안 치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굴착공사, 관로공사 중 싱크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5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저임금 만원 시대의 노사 상생 발전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김용원 대구대 교수가 최저임금 만원 시대의 노사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유명상 대구 한국일보 대표를 좌장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박상우 경북대 교수가 최저임금 만원 시대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70여 명이 참여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실천의 장이 됐습니다. 탈석탄 정책에 대한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5일 덕산 리좀 리조트에서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지자체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 수립 추진 사례 조사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신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안 지사가 신기후체제의 탈석탄 전환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하고
베어벨 호엔 전 의원이 세계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독일의 경험, 그리고 한국을 향한 재언에 관한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전주역 앞 첫 마중길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주역 앞 미간을 위해 만든 길이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인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 중심의 명분 특색거리 명분으로 조성된 전부 첫 마중길이 운전자와 장애인의 평의를 무시한 도로 설계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총 60억 원을 들여 덕진구 역전광장 교차로에서 명주골 사거리의 백제대로 구간에 관광객들에게 첫 인상 부각과 역세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마중길은 기존 8차선을 6차선 차도로 줄이고 주행 속도를 40km/h로 제한, 보행자가 도로 중앙의 보행광장으로 횡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과속 차량이 위험을 느끼도록 도로를 굴곡화시키는 교통정원화를 적용해 이동성 기능의 2차로는 S형 곡선도로, 접근성 기능의 1차로는 직선도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 기준은 인접한 설계 구간의 설계 속도 차이는 부득이한 경우에 20km/h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주요 교차로 구간마다 10km/h씩 점차적으로 줄이고 해당 구간의 기어 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사전 인지가 가능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과 달리 전주 사대부고 내거리에서 명주골 내거리까지 백제대로 주행 속도는 60km/h인데 반해 마중길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주행 속도가 40km/h로 낮아져 운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중앙 분리대 쪽에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언제 한번 대박 사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하고 조수석에서 보고 나오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양보 안 해주고 누가 대밀면은 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또 버스 정류장이 중앙 보행광장에 위치해 주민과 주변 상가를 찾는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건너도록 되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중길은 접근 도로가 주행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예각으로 접속하여 시내버스와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사고 많이 납니다. 1000번 그 빨간 차, 그 차로 사고 났더라고요. 나가다니까. 손님자 세우고 나갈 때, 정거장에서 나갈 때 거기서 나오려면 막 백밀러 보고 막 가가지고 엄청 위험사고 많이 나고. 접촉사고가요? 네. 거기 나오는데 거기만 그 중간에 빨간 봉 같은 거 좀 몇 개만 심어놓으면 나갈 때 스무스한데 그래가 좀 나올 때 좀 직진을 이렇게 해도 스무스해야 하는데 거기가 너무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나올 때 엄청 위험해요. 특히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설 때 다른 주행 차량들과 예각 접속이 불가피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2.0m로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유효폭을 1.2m로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마중길의 경우 보도가 1.2m에 불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인도 통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보도 횡단 경사는 10도로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50분의 1을 초과해 첫 마중길이 보행 중심의 명품 특색거리라는 말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천 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세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드론을 띄워 택배 배송에 대한 기술과 안정성 시험을 했는데요.
택배 드론은 원격에서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 비행, 배송, 귀환의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산업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다음 달에는 도서 지역에서 모의 우편물이 아니라 실제 우편, 택배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